내가 가장 스트레스 받고 업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 때 그때가 내 내공이나 실력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기회라는 거를 생각하셔서 힘들고 어려움에 대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면서 내공도 쌓이고 실력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경영지도사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경영지도사 신창현입니다. 아, 네. 지금 어느 분야의 경영지도를 하고 계시나요? 저는 주로 구조조정 쪽하고 네. 재무, 네. 마케팅 네네. 어떻게 따지다 보면 경력이 한 20년 되다 보니까 네네네. 기업의 전 과장에 걸쳐서 네네. 애로사항 문제 해결을 네네. 컨설팅 해주고 있습니다. 아, 경영지도만 20년을 하셨단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컨설팅만 20년 했습니다. 와. 주변에 그러면 어느 정도 경영지도사가 되려면 또 특별하게 뭐 자격이라든지 경험이 좀 경력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저희 이제 컨설팅 경영지도사를 업으로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네. 과거에 그 중견 기업, 뭐 중소기업에서 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나오셔서 네네. 그 나오신 경험을 바탕으로 네네. 기술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인사라든가 경영 일반에 대해서 네네네. 그 인적 자원이 부족한 네네네. 중소기업들에 이제 지원해주는 업무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경기가 상당히 위축돼 있잖아요. 예. 현장을 아마 여러 회사들을 많이 다녀보셨을 텐데 어느 쪽 분야의 업종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나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는 특별하게 어느 업종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가를 답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업체들은 뭐 거의 그 저한테 상담을 할 때 그 코로나 발생 전만 해도 이제 어떻게 사업을 잘 정리를 하는 게 좋겠는가, 네네. 아니면 회생이라든가 구조조정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했는데 네. 오히려 그런 기업들 중에 일부는 지금 뭐 대박은 아니지만 네네.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 업체는 화장품 케이스를 만들던 업체였었는데 네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손소독제 만드는 물량이 늘어나가지고 네. 지금 공장을 2교대로 돌려도 물량이 와. 모자랄 정도고 또 해외 수출까지 나와가지고 갑자기 또 회사 상황이 좋아져서 네. 저보고 이제는 구조조정보다 어떻게 이제 잘 영업을 해나갈 건가, 네네네. 매출 채권 관리를 어떻게 잘하고 재고 관리를 잘할 건가, 네네. 그런 쪽으로 자문을 받기로 테마가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B2B 업종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B2C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고 네. 또 특히 B2B나 제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부품을 중국에서 사다 쓰시는 업종들, 네네네. 그 다음에 중국으로 수출 물량이 많이 나가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은 많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품이 안 들어오고 자재가 부족해가지고 생산이 안 되고 네네. 그런 업체들은 뭐 의료기 제조업체, 전자부품 업체, 네네. 그런 업체들, 그다음에 또 식품 제조업체들도 원료들을 중국산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네. 그런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자재 구입이 힘드니까 네. 그래서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요, 네. 어느 업체에 온라인 마케팅을 지금 교육을 해두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보통 기업들이 온라인 마케팅도 있고, 그 다음에 신문 지면이라든지 TV 광고도 있고, 여러 마케팅 활동을 할 텐데, 온라인 마케팅 추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온라인 마케팅 추세는 중소기업이라면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온라인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검색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검색이요? 네, 검색이 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인터넷에 검색이 돼서 네네.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도달했고, 네네. 과거에는 주로 이제 매스 마케팅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잡지라든가 신문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팜플렛 전송이라든가
다이렉트 마케팅을 많이 했는데 네. 그거는 돈이 많이 들고 네네네. 타겟 고객층을 잡기가 힘듭니다. 근데 인터넷 마케팅이라든가 SNS 마케팅은 일단 내가 원하는 타겟한테 전해주고자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각 인터넷 채널별로 네. 네이버는 네이버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내 고객이 도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네네. 고객이 얼마나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시스템에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네. 예전 같으면은 어떤 특정 물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다량으로 발송한다든가 돈을 들여서 신문 광고를 한다든가 네네네. 그러면 그런 광고들을 전 국민을 상대로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 광고 도달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근데 SNS 마케팅을 통해서 이런 고객들을 1차 고객, 2차 고객으로 특정 지어서 네. 그 고객들한테만 광고를 쏴주면은 비용도 적게 들고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중소기업들은 B2B 기업이나 B2C 기업을 막론하고 네네. 인터넷 커뮤니티 마케팅을 좀 활성화한다기보다는 이미 많이들 쓰고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만 몰랐나 봅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기업체 뭐 임원분들도 그렇고 직원분들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예. 기업체 입장에서 어느 정도 효과는 많이 거두고 계시나요? 교육이 끝났을 때? 대표님의 의지하고 네네네. 종업원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단기간 했는데도 모든 전체 직원이 참여를 하고 네. 그다음에 대표이사의 의지가 높아서 좀 예산도 좀 배분이 되고 그러면 빨리 활성화가 되는 기업도 있지만 네네네.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네네. 업무에 바쁘고 특히 이제 B2B 수주 산업 쪽으로 영업 구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네. 이런 대중 마케팅을 별로 접해보지 않아서 네네. 좀 이렇게 참여가 약간 좀 소극적이고 또 예산 투입하는데도 소극적인 기업들은 조금 효과가 늦게 나타나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비용 대비 효과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만일 뭐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다든지 지역 신문이라든가 무가지에도 광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것을 보고 고객들이 도달률은 측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인터넷 마케팅은 그런 고객 도달률도 측정할 수 있고 네네. 또 그냥 짧은 시간 내에 어떤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네네네.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이제 많이 변경된 게 예전에는 매스 마케팅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사람이 샀지만 네. 지금은 SNS를 통해서 지인들이 써보고 나서 추천해줘서 그렇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대중 마케팅으로는 중소기업들이 적용하기에는 비용적인 측면이나 도달적인 측면이나 굉장히 효과성,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도사님께서는 특정하게 이제 경영 지도라고 하면은 전반적인 경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남들보다 이제 더 전문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 분야에 가장 강점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원래 이제 기업 위험 관리 쪽 리스크 관리 얘기하시는 예. 이런 쪽으로는 뭐 저희 경영 지도사들 중에는 하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네. 뭐 제가 좀 제 자신을 제가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구조조정이라는 쪽으로는 제가 법정 법정관리인도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좀 남다른 좀 스페셜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경영지도사 신창현으로 검색하시면은 네네네. 제가 했던 사례들이라든가 네네네. 그런 걸 많이 올려놔 있는데 그쪽에서 보시면은 좋은 사례들을 많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리스크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셔서 네.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요. 요즘에 전체적으로 지금 모든 업종이나 사회적으로 다 지금 위기 상황인데 네. 그래도 묵묵하게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여러 근로자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 바람직한 이 위기를 리스크 관리를 잘해서 성공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라든지 좀 당부의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냥 대표자 CEO 말고 이제 네.
보통 이제 그 회사원 그렇죠. 회사원들이죠. 저는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 네. 보면은 회사라 CEO 차원에서 제가 그 근로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예전에 저희 아버님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늘 해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1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은 네. 500만 원어치만큼 일을 해줘야 일 시키는 사람은 본전이 될까 말까 하다. 네네네. 저는 이제 계속 그 말을 명심하면서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할 때도 항상 뭔가 좀 더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한 20년 동안 뭐 이렇게 이 업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일하시는 이제 우리 근로자분들도 내가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을 받는다. 연봉 5천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난 딱 5천만 원어치만 일을 할 거야.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회사 입장에서 사실 CEO나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을 하나 고용하게 되면은 고용하는 그 순간부터 채용 비용이 발생하고 유지 비용이 발생하고 회사에서 정책하기 위한 사회화 비용이 또 발생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월급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을 한다. 그렇게 하면은 일이 힘들고 지루하고 힘든 일이 오면 짜증도 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월급 받는 거에 3배수의 일을 해준다는 마음으로 좀 성실하게 근무를 하시다 보면은 회사도 같이 발전하고 네네네. 반드시 제가 이렇게 컨설팅을 오래 하면서 볼 때는 대표님들은 그 특정 직원이 열심히 하고 업무를 약간 게을리 하는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사도 발전하고 회사가 발전해서 저희 나라 전체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네네네. 중소기업들이 오래 생존해 남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는 근로 문화가 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 이걸 보시는 근로자들은 우리 회사는 복리가 안 좋다, 뭐 연봉이 적다 그래서 실망하시거나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어쨌든 회사에서 왔을 때는 회사에서 원하는 비전을 가지고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좀 근로자로서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하시다가 보면은 반드시 이 위기 극복이 되고 좋은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게 직원들하고 이 회사의 대표자님하고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끈질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 누구나 사업도 실패할 수 있고 직장 생활을 실패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모두 다 성공한다면 이 세상은 모두 다 성공한 사람들만의 시장이 되겠죠. 네. 누구나 실패나 성공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나한테도 올 수 있고 내 친구한테도 올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그런 위기 상황이나 실패가 왔을 때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지. 위기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렇고 세계 역사도 보고 뭐든지 위기를 극복하면서 점점 더 한 단계 산업이 성숙이 되어 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극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내가 가장 스트레스 받고 업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 때 그때가 내 내공이나 실력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기회라는 거를 생각하셔서 힘들고 어려움에 대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면서 내공도 쌓이고 실력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